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배울 건데,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랑은 좀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 모르더라도 여기를 배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완전 약간 하는 방식이 달라서 오늘 수업이 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오늘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기초를 배울 건데, 오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차후에 배우게 되는 뭐 순열이나 조합 같은 걸 배울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딱 뭘 배울 거냐면 경우의 수가 뭐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혹은 뭐 카드를 뽑을 수도 있고 등등등.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행위들을 시행. 자, 이제 어떤 시행을 할 겁니다. 이런 건 시행. 그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 3의 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뽑았는데 그냥 5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거나,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지. 그런 결과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결과들을.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세야 되는 거냐면은, 원칙은 간단해. 빠짐없이 세야 돼. 빠짐없이 세면 돼. 그럼 만약에 자기는 빠짐없이 못 셌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그냥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4점이랑 5점 그냥 깎아 먹으면 돼요. 이제 빠짐없이 잘 세야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건 두 번 세면 안 돼. 중복 없이 세야 돼.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럼 빠짐없이 이제 중복 없이 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수 있느냐?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세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수용도라는 걸 이용해요.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수용도를 써서 푸는 건 아닌데, 일단 원리 원칙은 수용도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수용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내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동전을 던져. 동전을 그냥 차례로 3번 던진다고 쳐봐. 같은 동전을 차례로 3번 던졌을 때, 그냥 차례로라는 말은 뺄게요. 그냥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볼 거야. 내가 동전을 3번 던진 거야 이렇게. 근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그냥 100원짜리 던졌다고 쳐봐요. 아니야. 그럼 동전은 어쨌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 그림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숫자 써 있는 것도 있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앞면은 보통 H라고 씁니다. 헤드의 약자예요. 뒷면은 그냥 보통 T라고 써요. 이건 테일의 약자야, 테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적어볼 거야.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졌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걸 일단 적습니다, 여기다가. 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뒷면이 나올 수도 있대. 자, 그런데 두 번째 동전을 던졌어. 근데 두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동전을 던졌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뒷면이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동전이 던져졌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다 적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도 앞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상황이 처음에는 앞면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뒷면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 여기서 앞면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고.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거야, 얘들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거. 괜찮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셋 다 앞면 나온 거지 이거는 지금. 아니면은 여기는 앞면 두 번에 뒷면 한 번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면 나왔다가 뒷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앞면 나왔다가 뒷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앞면 나왔다가 뒷면 나올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를 우리가 수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런 거를 우리가 수용도라고 한다 이거. 이렇게 세면 우리가 중복 없이 빠짐없이 셀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어떤 문제는 수용도를 쓰겠지만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수용도를 굳이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메인 테마가 경우의 수를 4층 연산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게 뭐? 경우의 수의 4층 연산.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는지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딱 그것만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상황을 찬찬히 잘 이해를 해봐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외우는 이거 외울 수가 없어. 이해해야 돼. 경우의 수를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어야 하나를 한번 배워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더하고 빼는 상황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이제 더하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 합의 법칙.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를 더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는 대체 언제 더하는 거냐.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황. 그냥 문제에서 대놓고 텍스트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에 써 있는 그 그냥 글자 자체가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있어.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 이렇게 적어줄게. 사건 A 또는 또는의 동의어는 거나입니다. 거나. A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그냥 n가지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경우의 수는 저 두 개를 더하면 끝이야. 알겠니? 일단 이렇게 하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케이스가 하나 있어. 주의점. 주의점은 뭐냐면 만약에 두 사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뺀다야.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자 1번 상황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쉬운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주사위를 한 번을 던졌을 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다음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짝수 또는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일단은 텍스트 자체가 짝수가 일어나는 사건 하나,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하나가 또는으로 연결돼 있지. 그러면은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야. 알겠니? 각각 구해서. 그럼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개 있어?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세 가지 있죠. 2가 나오거나 아니야 맞아 아니야.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잖아.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겠어? 답이 얼마야? 5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괜찮니 여기까지는? 근데 만약에 질문이 자, 두 번째 질문 짝수 나오거나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일단은 텍스트 자체가 짝수라는 사건, 소수라는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돼 있지? 그럼 우선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야. 자, 짝수는 2, 4, 6이 있어. 세 가지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소수는 1은 소수야 아니야 얘들아. 1은 소수 아니지. 그러면은 얘는 2, 3, 5가 있지. 그럼 각각 구해서 더하면 3 더하기 3이죠. 각각 구해서 더하면.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 사건이 겹치면은 빼야 된대.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건만 세야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는 똑같은 사건은 한 번만 세는 거라며. 서로 다른 가지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사건이 겹치냐면 여기서 2가 나오는 사건과 여기서 2가 나오는 사건이 겹치지.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오는 사건은 하나인데 이걸 두 번 쓴 거지. 그럼 그거를 하나를 빼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2는 두 번 셌어.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답이 뭐냐? 5가지다. 이렇게 써야 돼. 이해되니? 다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은 각각 세서 일단 더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거 반드시 체크해서 있으면 빼고 없으면 안 빼면 그만인 거고.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돼.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게 뭔 소리야? 자, 분류 후에는 더한다 이거. 분류 후에는 더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어봐.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까? 좋은 상황 뭐가 하나 있을까? 좋은 상황 뭐가 하나 있을까? 뭐가 하나 있을까? 뭐가 하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2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있어. 근데 이게 5를 만족하는 오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g의 순서상의 개수를 써보라고 했다고 쳐봐요.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만족하는 이제 정수를 집어넣을 거거든. 뭐 예를 들어 하나 집어넣어 볼까? 뭐 1, 2 돼 안 돼? 112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다 더하면 5 되냐 안 되냐? x1, y1, g2라고 해봐. 5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한 개. 아니면 뭐 0, 2, 0 쓸 수 있으니까 3 이런 것도 돼 안 돼? 되죠. 이런 게 이제 몇 개인지를 다 세라는 거야. 빠짐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특정한 기준 없이 세려니까 어때? 헷갈리겠지. 그냥 이거 세고 저거 세고 막 이러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겠지.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습성이 아니 사람의 습성은 약간 비슷한 것들끼리 좀 모으고 싶지 않냐고.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보통 모아서 세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해서 엄마가 방에다가 빨래 개라고 갖다 줬어. 그럼 거기 막 수건이랑 옷이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니네 막 수건하고 옷을 막 정리할 때 따로따로 정리하진 않잖아. 수건 다 모아서 수건끼리 다 모아놓고. 아니야? 뭐 자기는 뭐 수건이랑 양말 같이 집어넣어 니네지? 뭐 그러면은 걔는 경우에서 못하는 애야 그냥. 자기가 집에서 갔는데 내가 서랍을 딱 열었는데 수건하고 양말하고 같이 있다? 아 그럼 기말고사 망한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서랍 열어봐. 수건하고 양말 같이 있나 아니야. 아무튼 보통 수건은 수건끼리 양말은 양말끼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양말이랑 아니 됐어 더 이상. 아무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막 셀 건 아니니까 기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분류라고 하는 거야. 어떤 기준 설정을 해서 되게 쉬워 여기. 기준 설정해서 이거를 잘 분류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나는 어떻게 기준 설정을 할 거냐면 자, 저 x만 혼자 앞에 2가 곱해져 있지. 그래서 나는 x를 포인트로 해서 경우를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x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죠 일단은 이 문제에서. x에 1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지. x에 2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어. x에 3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x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자, 첫 번째 x가 0인 애들만 세는 거야. 첫 번째는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x가 0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먼저 다 세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인 애들을 다 세는 거야. 그런 다음에 x가 2인 애들을 다 세는 거야. 이렇게 내가 기준을 설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 안에서 다 세지겠어 안 세지겠어? 잘 세지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 기준 안에 이제 세보겠다 이거야. 자, x가 0이야. 그러면은 자, x가 0이니까 현재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에 0을 내가 일단 꽂아 놓은 거야. 0을 꽂아 놓은 거니까 y하고 g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순서쌍을 다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차분히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x가 0일 때 자, y가 0일 수도 있지. 그럼 g가 얼마면 되는 거니? 5가 되는 거지. 그럼 0, 0, 5 하나 찾은 거야 지금 순서쌍을.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y가 1일 때 g는 얼마가 되니? 4가 되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써도 되지만 느낌이 오잖아. 어차피 y만 결정하면 g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게. 그럼 y 몇 가지 쓸 수 있어? 5까지 쓸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되니 지금?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를 셌더니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야? 6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경우를 세봤어 내가 지금.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x가 1이야. 그럼 x가 1이면은 나는 뭐만 세면 되냐면 x에다 1을 지금 꽂아 놓은 거기 때문에 y랑 g를 더했을 때 3이 돼야 돼. x가 1이면은 저 앞에가 2가 되니까. 이거 지금 이해되니? 그래서 y 더하기 g가 3인 거 셀 겁니다. 예? 이거 지워버려. 그냥 y하고 g만 세면 되잖아.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갈게. 자, y 더하기 g가 3인 거 세보자. 자, y가 0이야. 그럼 g는 1 가능하죠. 아, 1이 아니라 3 가능해. 그 다음 y가 1이면 g는 2가 되고 y가 2면 g 3, y가 3이면 g는 0. 몇 개 있어? 4개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x가 2야. 그럼 y 더하기 g는 얼마겠어? 1이겠지. 그러면은 y가 0이면 g는 1이고 y가 1이면 g는 0이겠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저 3개의 숫자를 우리는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경우를 셀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기준 없이 세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준을 잡고 세거든. 그럼 기준을 잡고 센다는 얘기는 분류를 하겠다는 거야. 케이스를 케바케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분류를 잘 해가지고 각각을 집중해서 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결과는 합산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 저 곱하는 거 아니야. 저거 더하는 거야 지금. 그럼 저거다 더하면 얼마야? 12가 되겠지. 그래서 얘 순서쌍의 개수는 12개가 된다.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자, 지금 내가 뭘 가르쳐줬냐면 벌써 두 개 가르쳐줬어요. 경우의 수를 언제 더해야 되는지, 언제 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야. 자, 경우의 수는 언제 더하는 거냐? 텍스트 자체가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각각 구해서 덧셈을 할 건데, 자, 이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두 사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없으면 그냥 쓰면 되고 있으면 빼서 쓴다. 하나 기억하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은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를 통해서 셀 경우가 많거든. 그럼 이렇게 분류를 각각 했단 말이야. 한 번에 세기가 헷갈리니까. 그럼 분류해서 셌을 때 그 나오는 결과값은 다 덧셈으로 처리해서 끝내는 거다. 까지 기억하시면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곱할 때는 언제 곱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이제 곱의 법칙과 관련된 아주 특수한 상황. 그래서 순열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야. 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그래서 그냥 곱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하면은 순열은 되게 쉬워요. 경우의 수는 언제 곱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게. 책에도 똑같이 적혀 있어. 그냥 텍스트 자체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라는 거는 연이어라고 생각해도 돼. 연이어.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처음에 이거 애들 생각보다 못하더라고. 이거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냥 텍스트 자체가. 알겠어?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알겠어?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 동시에 던진다는 거를 그냥 연이어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손에 잡고 있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면, 발생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졌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 6가지 있지.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해서 쓰면 된다고. 그래서 36가지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 자체가 뭔가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겠대. 그러면은 각각 구해서 그냥 곱하면 된다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우리가 자, 김밥 천국에 갔어. 아, 이렇게 해보자. 자, 수빈이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수빈이가 김밥 천국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곱게 자라서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이제 김밥 전국을 가서 밥과 국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야. 얘는 밥과 국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 그냥 밥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밥과 국을 동시에 시키겠다는 거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이제 메뉴판을 봤어.
자, 메뉴판을 봤더니 일단 밥에 관련된 메뉴가 뭐 있냐면은 일단 공깃밥이 있어. 그 다음에 김복이 있어. 여기 김복이 뭔지 알지? 김복. 그 다음에 또 세복도 있어. 또 뭐 있냐? 볶음밥. 씨. 뭐 있냐? 나 왜 이렇게 메뉴 몰라? 밥 메뉴 뭐 있지? 아, 제육덮밥 같은 거 있지. 남자는 제육이지. 자, 제육덮밥 이렇게 4개가 있어. 수빈이 뭐 먹을래? 공깃밥 먹을 거야? 역시. 왜 이걸 먹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밥과 관련된 메뉴고, 이제 국과 관련된 메뉴는 뭐 있을까? 된장국 있어. 이거 된장국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된장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국이 있어. 또 무슨 국이 있냐? 김치국? 그 다음에 또 국 뭐 있냐? 미역국 있다 치자. 그래. 아니야, 미역국 이렇게 3개만 있다 쳐. 야,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 자, 수빈이가 이제 김밥 천국 가서 밥하고 국을 동시에 시킬 겁니다. 그럼 밥을 시킨다. 그게 사건인 거야, 그냥. 그럼 밥도 시키고 이제 국도 시킬 거라고 지금. 정우에서 몇 가지야? 몇 가지야? 7가지야, 12가지야? 12가지라고. 밥 시키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국 시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거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텍스트 자체가 두 사건을 동시에 한대. 혹은 두 사건을 연이어 한대. 그러면 두 사건을 각각 구해서 그냥 곱셈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니? 근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글로 써놨냐면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곱셈의 핵심은 계산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 그냥 계산 구조가 동일하면 곱셈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살펴볼게. 잘 들어봐. 자, 내가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면 36까지 나온다고 했지. 그거를 수영도로 써볼게요. 수영도로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상황을. 그러면은 처음에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얘들아. 나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됐지? 집도 다 적어보겠다고 그냥 수영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사위 던진 걸 1차라고 치고 두 번째 주사위는 2차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얘가 1이 나온 상태에서 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몇이 나올 수도 있어. 3이 나올 수도 있지. 점점점에서 또 몇이 나올 수도 있어. 6이 나올 수도 있지. 자,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봤더니 일단 6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라고 하면서 다음 경우를 세려고 봤더니, 자, 이 느낌을 잘 기억해. 이제 수영도로 이걸 세려고 봤더니 얘도 해보니까 1이 나올 수가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쭉 가면서 6이 나올 수도 있지. 직접 적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케이스를 셌어 내가. 어쨌든 분류를 하고 나서 한 케이스를 셌는데 그 다음 케이스를 세려고 봤더니 앞에서 셌던 케이스랑 완벽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를 니네가 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동일할 건데 뭐하러 세냐고. 그냥 곱셈으로 하면 되잖아. 지금 6개씩 몇 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야. 총 6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6 곱하기 6이라서 이게 36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또 주사위 눈에서는 1하고 1 나오는 거랑 1하고 1은 의미가 없고 2하고 1 나오는 거랑 1하고 2 나오는 건 다른 거야. 주사위에서는.
왜냐면 2하고 1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2고 두 번째가 1이란 뜻이고 1하고 2가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2라는 뜻이야. 계산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아까 수빈이가 밥 먹으러 가서 12가지 경우 나온다고 니네가 했잖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봐봐. 수빈이가 일단 밥을 시킬 건데, 자, 밥을 공깃밥을 시킬 수도 있고, 김치 볶음밥을 시킬 수도 있고, 세복을 시킬 수도 있고, 제육을 먹을 수도 있거든. 그럼 공깃밥 시켰다 쳐. 자, 공깃밥 시켰을 때 국을 또 뭘 먹을 수 있냐면, 국은 된장국을 먹을 수도 있고 콩나물국을 먹을 수도 있고 얘가 미역국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를 셀 거야. 근데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해 안 동일해? 완벽하게 동일하지. 어차피 여기서도 이게 세 가지 케이스 나오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도 세 가지 케이스 나오고 여기서도 세 가지 케이스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 구조가 동일하면은 그냥 이거를 일일이 세실 필요 없이 곱셈 처리하세요 이런 거야. 그냥 하나의 케이스만 세. 하나의 케이스가 세 개지. 근데 그게 몇 케이스 있어 전체적으로? 네 케이스가 있지. 그래서 3 곱하기 4를 해라 라는 거를 그냥 책에서는 저렇게 1번처럼 적어 놓은 거야. A와 B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수용도로 작성하다 보면, 결론이 이거야. A와 B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를 수용도로 작성하다 보면 계산 구조가 어차피 동일해질 테니 곱셈하세요를 저렇게 써놓은 거라고.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셈할 때 계산 구조가 동일하면 곱셈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 상황을 알려줄게.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조합이라는 건데, 봐봐. 자, 예를 들어 우리한테 내가 국어 문제집을 3권을 준비할게요. 야, 국어 문제집 뭐 있어? 야, 국어 문제집 뭐 있냐 종류가? 아이씨. 야, 영어 문제집을 합시다. 야, 국어 문제집 하니까 진짜 왜 앞에 왜 그 문제집 이름이 안 떠오르냐? 영어 문제집 합시다. 영어 문제집. 뭐 있지? 야, 너네 천일문 이런 거 하냐? 공부해봤냐? 문법. 뭐 천일문 있다 쳐. 또 니네 공부하고 있는 교재 한번 얘기해봐. 2개만 더 얘기해봐. 뭐 있어? 영어는 버렸어? 조기에 버렸어 영어는? 또 뭐 있지? 자이스토리 있죠. 너네 자이스토리 뭔지 알지? 그 다음에 그냥 마더통 있다가 쳐. 마더통. 이렇게 3권 있습니다. 영어 문제집이.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집 합시다. 자, 수학 문제집. 지금 니네 하고 있는 개념 원리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올림포스 하나에. 그 다음에 센에 센. 그러니까 이렇게 3권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내가 해볼게. 자, 첫 번째 질문이야. 자, 몇 종류의 문제집이 있니? 뭐 이렇게 물어봤대. 이거 몇 종류의 문제집이야? 몇 종류 문제집인 거야? 6종류인 거지. 이게 다 같은 문제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6종류 문제집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천일문은 문법 문제집이고 자이스토리는 뭐 기출 문제집이고 이렇게. 근데 내가 질문을 좀 바꿔서 몇 과목에 문제집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야, 그럼 이거 몇 과목에 문제집이 있는 거야? 2과목에 문제집이 있는 거지. 맞아? 자, 얘와 얘의 상황 차이를 볼게. 자, 위에서는 얘랑 얘를 다른 걸로 본 거지. 질문 자체가. 근데 2번을 하려고 봤더니 이 3개가 똑같은 거지. 과목의 입장에서는 이 3개가 똑같은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우의 수를 세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맞춰서 세다 보니까 매 몇 개마다 케이스가 하나로 합쳐지잖아? 그러면 그때 나눗셈을 하는 거야. 그 매 몇 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원래는 6개인데 과목으로 바꿔버리면은 이게 3개마다 한 과목이 되기 때문에 경우가 이렇게 계산해서 너가 2개가 된다.
이때 나눗셈을 이용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세고 나서 매 몇 개마다 케이스가 하나로 합쳐지면은 그 동일한 케이스 그 매 몇 개로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게 뭐냐면 경우의 수의 사칙연산을 배웠고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은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확률과 통계가 아닌데 이거. 오늘 문제 풀고 수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어딨지? 나 왜 못 찾지? 야, 이 공통수학일 어딨냐? 나 진짜 못 찾네. 여기 있다. 환자네 진짜. 자, 1번 문제 갑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장 카드에서 1뽑을 할 거야. 1뽑을 했는데 다음을 구하래.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어때? 일단 텍스트 자체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돼 있어? 또는으로 연결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했지. 그래서 일단 12의 배수부터 구합니다. 그럼 12의 배수는 12 곱하기 1부터 쭉 출발해서 12 곱하기 8까지 되겠지. 어차피 100 안에서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3의 배수 구해볼게. 13 곱하기 1에서 13 곱하기 7까지 되겠지. 됐니? 그리고 얘네들이 겹칠 수 있어? 100 안에서? 겹칠 수가 없다는 게 판단이 되지. 그러면은 얘는 12개, 얘 12개가 아니라 얘는 몇 개? 8개, 얘는 몇 개? 7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까지 끝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래. 자, 여기도 봤더니 그냥 텍스트 자체가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 두 개의 사건이. 그럼 2의 배수부터 일단 구해봐. 그럼 2 곱하기 1부터 출발해서 2 곱하기 50까지 가능해. 그 다음에 3의 배수 구해볼게.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3까지 가능한데 이때에는 여기를 세다 보면은 5의 배수니? 그러면은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얼마? 20까지 가능합니다. 100까지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2 곱하기 5 있을 거고 여기도 5, 이거 세다 보면 5 곱하기 2 있으니까 이거는 10으로 같은 케이스지. 그래서 이런 거를 빼줘야 돼. 그래서 10 곱하기 1부터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까지가 10개가 겹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연산을 해주면 되니까 얘는 50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0까지가 되고 여기서 10까지가 겹치니까 너는 전체 60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해볼게. 자, 100과 서로 소인 수 이걸 설명을 할 거야. 100과 서로 소인 수. 자, 그러면은 내 말 잘 들어봐. 100과 서로 소인 수를 구하는 것보다 서로 소가 아닌 수를 구하는 게 더 쉽다고. 알겠니? 일단은 100과 서로 소인 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게 좋냐면은 저걸 직접 세지 말고 일단 전체를 세. 전체를 센 다음에 문제를 풀 때 100과 서로 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구해서 세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쨌든 카드는 100장 있으니까 전체는 100이야. 그럼 100과 서로 수가 아닌 수는 어떻게 세는 거냐? 그냥 이렇게 세는 거야. 자, 100을 소인수분해 해봐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말하다 보니까 서로 소야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이거 서로 수라고 써있냐 왜?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러면은 2의 배수는 100과 서로 소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100과 서로 소가 될 수가 있어 없어? 될 수가 없지. 그러면은 100과 서로 소가 아닌 수들은 2의 배수 서로소 아니지.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는 서로소 아니지 지금. 이해되니 지금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100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돼 있잖아. 그럼 서로소라는 게 무슨 뜻이야?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는 거, 혹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게 서로소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100이라는 거는 2와 5로 이루어지니까 2의 배수나 5의 배수로 당연히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과 서로소가 안 될, 그러니까 100과 서로소가 아닌 수들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100과 서로소가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미 세놨어. 2의 배수랑 5의 배수 여기서 몇 개인지 세놨지 우리가. 60개 이미 세놨잖아요. 그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너는 40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소인 수를 구하래. 그러면 전체를 구한 다음에 서로소가 아닌 걸 구해서 빼버리는 게 다 낫다 이거야. 문제 풀이하는 방식은.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자, 요거 봐봐. 요거는 아까도 내가 문제 풀면서 이제 보여준 거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네, 넘어가고. 그냥 여기서 누구 기준으로 잡아서 하냐면 개수 가장 큰 애 있지. 요거를 지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지가 1일 때랑 지가 2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3개만 하면 되겠지. 나눠서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네, 패스할게. 자, 이제 3번 해볼게. 자, 10의 자리는 홀수 2고, 자, 10의 자리가 홀수래. 이거 2고라는 게 다 똑같은 뜻이야. 2고라는 거는 동시에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 동시에라는 거는 또 연이어라는 게 똑같은 거니까 2고라는 거는 그냥 곱셈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야.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저 그럼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얘기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 자, 10의 자리가 홀수돼야 돼.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어? 1, 3, 5, 7, 9 몇 개 있어? 5가지 수가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 5개.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돼야 돼. 그럼 소수가 뭐 있냐면은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지. 그럼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4개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때는 곱하면 돼.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를 20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넘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의 약수를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18의 약수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구하지. 1, 18, 2, 9, 3, 6 해서 뭐 6개 있네.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를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18을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배울 겁니다. 표를 짜서 이 표를 짠 다음에 그냥 가로든 세로든 우리가 이제 약수를 쓰는 거야. 얘 약수 쓰는 거야. 얘 약수가 1하고 2지. 그럼 이렇게 적어. 얘 약수는 1하고 3하고 3의 제곱이지.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표를 짜. 이렇게 표를 짠 후에 얘네들을 그냥 다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1하고 1 곱하면은 1이지. 1하고 3 곱하면 3이고 1하고 3의 제곱 곱하면 이게 3의 제곱이고, 2하고 1 곱하면 2고 2하고 3 곱하면 6, 2하고 3의 제곱 곱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서 지금 저기 파란색에 있는 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약수가 되는 거지. 알겠니? 이렇게 중1 때 아마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약수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약수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조합을 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8의 약수를 만들 때 2라는 거를 아예 안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2라는 거를 아예 안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그냥 1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2를 아예 안 쓰는 경우, 2를 한 번만 쓰는 경우. 아니면 3 기준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냥 3 기준으로 3을 아예 안 써도 되고, 3을 한 번만 사용해서 약수를 만들어도 되고, 3을 2번을 사용해서 약수를 만들어도 돼. 내가 3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2와 3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수를 만들 때는 2를 한 번도 안 사용할 수도 있고 2를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2를 한 번 사용할 수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고 2를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 2의 1제곱이라고 쓴 겁니다. 이거 지울까 그냥? 어차피 이게 2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곱셈으로 처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은, 자, 2를 갖고서
약수를 만들 때 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이 두 가지와 세 가지의 옵션으로 경우를 다 만들면 되는 거야. 그거를 저렇게 수영도를 짜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약수를 구한다는 거는 소인수들 갖고서 그냥 옵션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약수를 만들 때 걔네를 넣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 그럼 360은 36 곱하기 10의 제곱이거든. 그리고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36 곱하기 10이야. 그 다음에 36은 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여기 2 곱하기 5가 한번 들어가. 그러면은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자, 그럼 360의 약수의 개수는, 자, 내가 얘를 갖고 약수를 만들 때 할 수 있는 옵션이 4가지가 있는 거야. 2를 안 쓰거나 한 번 넣어주거나 2번 넣어주거나 3번 넣어주거나. 얘 옵션 4개. 그 다음에 얘 갖고 할 수 있는 옵션은 3개. 얘 갖고 할 수 있는 옵션은 2개가 있는 거고, 이 옵션을 가지고서 최대한 경우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곱셈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2에다 2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약수의 개수가 24가 되는 거야.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우는 거냐면, 야,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해서 다 곱하라고 배우는 건데, 그걸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옵션을 구해서 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괜찮겠니,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 구하래. 자, 우리가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아마 중1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돼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랑 같다는 개념은 알고 있지.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쟤네들 최대 공약수 니네가 구해서 약수 구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가볼게. 자, 도로망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 일단 경로부터 짜고 계산은 천천히. 난 요거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거든,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A도시에서 출발을 할 거래. 여기서 출발해서 B도시로 가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거든 지금. 근데 조건이 있어.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는 가면 안 된대. 그러면 니네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때 갈 수 있는 일단 경로부터 다 써 먼저. 한번 해볼게 내가. 그럼 A에서 C를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가다 보면 한 번 지나간 도로를 다시 못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가는 건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A에서 D 갔다가 D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만약에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럼 그런 경우도 더 써줘야 되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경로가 지금은 딱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B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이거를 먼저 쓰고, 자, A에서 C로 가는 사건과 C에서 B로 가는 사건이 이건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맞잖아. 어쨌든 B까지 가려면 A에서 C까지 갔다가 C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잖아. 그럴 때는 이제 곱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3가지가 있고, C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은 3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2개를 곱해서 너는 9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가지가 있고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곱해서 너는 6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거 2개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왜 분류 후엔 더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은 이거는 15가지가 됩니다. 괜찮니? 첫 번째 문제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 이게 1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해보면, 자, 동건이랑 수진이가 A도시에서 출발해서 B도시로 갈 거야. 자, 여기가 동건이가 있고 현재 여기 수진이가 있는 상태인데 A도시에서 B도시로 가겠대. 같이 가는 거야 지금.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 얘기는 동건이가 만약에 일로 가면 수빈이는 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동건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건이가 A에서 C를 경유해서 B를 가고 있을 때
어차피 수빈이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건이랑 수빈이는 함께 움직이는 거야. 따로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두 사건이 어쨌든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야. 그러면 수진이냐? 수진이의 일단은 가는 경로를 짜면은 수진이는 A에서 D를 공유해서 B를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일단은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에서 C 가는 경우 3가지, B에서 C 가는 경우 3가지 곱해서 얘는 9가지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빈이 같은 경우에는 2가지에 3가지니까 6가지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 2개를 곱해서 써야 돼. 지금 두 사건을 따로따로 세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동건이가 가고 있을 때 수빈이도 같이 가는 중이란 말이야. 그걸로 우리가 수용도를 짜면은 저렇게 곱해서 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수빈이로 바꾸고 얘를 동건이로 바꾸면 또 경우가 달라지는 거니까 어차피 경우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너는 108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다가 색칠을 할 거야. 색칠을 할 건데 서로 다른 5가지 색깔로 칠할 거래. 그러면 내가 그냥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을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해볼게.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도입을 해볼게요. 자, 같은 색을 또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접했다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변을 공유하면 인접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도형이 있어 이렇게. 근데 도형을 이렇게 하면 이 2개는 인접한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랑 얘는 변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점을 공유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인접한 게 아니야. 인접했다는 의미는 변을 공유했을 때 우리가 인접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괜찮을까?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너네가 이제 색깔을 칠할 거야.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 나갈 건데 너네 여기다 칠하고 여기다 칠하고 여기다 칠하고 여기다 칠하고 여기다 칠해서 마무리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 곱셈 처리하면 돼. 그래서 얘는 곱셈을 연속 시행하면 되고, 그럼 그냥 이렇게 할게. 딱 칠할 때 경우 따질 거니까 큰 데부터 칠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A에 칠할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지. 그래서 그걸 일단 적어. 그리고 그거를 케이스를 하나 적는 거야. 이게 지금 곱셈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계산 구조가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 나는 한 케이스면 잘 세면 된다는 뜻이야. 아까 봤잖아. 아까 우리가 언제 곱셈을 했어? 계산 구조가 동일하면 곱셈을 했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다 빨간색 바르는 경우랑 주황색 바르는 경우, 노란색 바르는 경우를 다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나만 잘 세면 된다고. 다 곱셈 처리하면 돼. 저기 빨간색 발랐다 쳐. 자, 그런 다음에 B에 먼저 바를게. B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왜냐면 인접한 면에는 똑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돼. 4가지고 여기다가는 주황 색깔을 칠했다 치는 거야.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빨강색, 주황색에 칠하는 경우 못 칠하는 거니까 그 색깔 빼고 칠하면 돼. 그럼 경우 3가지야. 됐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빨간색, 노란색 빼고 칠하면 되겠지. 그럼 경우가 또 3가지야. 그럼 여기다 파란색 칠했다 쳐. 그럼 마지막 경우도 빨간색, 파란색 빼고 칠하면 되겠지. 그 경우도 몇 가지야? 3가지야. 이거 다 곱하면 답인 거야. 색칠하는 문제는 저런 식으로 곱의 법칙을 연속 시행해서 푸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뭐 나중에 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좀 필요한 내용 설명을 해줄게. 우선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의 수라는 건데, 자, 이 차이점을 알려줄게.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점. 자, 우리가 시험 기간에 너무 피곤해서 내가 핫식스 먹으러 갔어요. 핫식스 먹으러 갔는데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면 1,000원짜리를 한 장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2개를 갖고 있었다고 쳐봐. 자, 내가 핫식스가 1,000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올 수도 있는 거고 500원짜리 2개를 내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이 지불하는 방법은 이걸 다르게 보는 거야. 지불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이거 다 다른 거라고. 근데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어쨌든 핫식스가 1,000원이지. 그럼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오는 경우랑 500원짜리 2개 내고 오는 경우를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은. 알겠어? 똑같은 금액이라도 지불하는 내용이 좀 다르면 그거는 다른 경우가 1번인 거고 2번은 그냥 금액만 같으면 오케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가 있고 그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은 3개가 있는 상태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래. 지불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볼게. 지불하는 방법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따지면 돼. 야, 너네 100원짜리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아니 100원짜리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100원짜리를 아예 안 주는 걸 0이라고 쓸게. 내가 저 사람한테 이제 뭔가 내가 내 돈을 줘야 돼. 근데 100원짜리를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한 개만 줄 수도 있지. 옵션이 2개지. 야, 근데 50원짜리도 생각을 해봐. 50원짜리도 내가 저 사람한테 줄 건데 내가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를 줄 수도 있고 2개를 줄 수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2개를 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3개 갖고 있으니까 이 10원짜리를 저 사람한테 안 줄 수도 있고 하나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3개까지 줄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도 결국 똑같이 이렇게 4가지 경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계산 구조가 동일해지는 거야. 수용도를 작성을 해보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 거라고. 100원짜리 1개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은 2가지. 50원짜리 2개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은 3가지. 10원짜리 3개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은 4가지야.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이 옵션을 가지고서 모든 경우를 다 구하면 돼. 그러면 이거를 다 곱하기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4가지가 답인 거야. 근데 이걸 답을 쓰면 틀리는 이유가 여기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지불을 하다 보면 안 주고 안 주고 안 준 경우가 이 24가지 안에 들어있거든. 그건 안 준 거잖아 아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빼야 돼요. 그 하나 빼서 최종적인 정답은 23가지다. 이게 이 문제의 주의할 점.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를 한번 보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지금 100원을 1개 지불한 거랑 50원을 2개 지불한 게 사실 다 다른 거거든. 1번 문제에서는. 근데 금액만 볼 거지. 그럼 금액만 보다 보면은 100원짜리 1개를 지불하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경우가 같은 경우야. 금액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뭔가 중복이 생기니까 세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복이 금액을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중복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환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돼. 어차피 우리는 금액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너네가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랑 50원짜리를 4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어차피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환전시켜버리면 돼. 근데 환전을 시킬 때는 어떻게 환전하는 거냐면 큰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100원짜리 1개를, 왜냐면 50원짜리 2개를 내면 100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이게 중복이 되잖아, 금액이. 그럼 100원짜리 1개를 50원으로 환전을 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는 50원짜리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생기지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여전히 3개가 있어. 근데 10원짜리로는 어차피 50원짜리를 못 만드니까 이렇게 환전을 해서 금액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거를 주기만 하면 이제 개수의 차이가 생기면 금액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겹칠 일이 없다고 이때에는. 그래서 50원짜리 4개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개냐? 5개야. 10원짜리 3개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은 4개야. 그럼 이 2개를 곱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다 보면 또 지불 아예 안 하는 게 껴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를 빼주면 돼. 그래서 2번의 최종적인 정답은 19개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오늘 경우에서 자기연산하는 거 배웠거든. 근데 처음에 배울 때 되게 헷갈려요. 뭐 나야 많이 하니까 다 알겠지만 너네들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언제 더해야 되지? 언제 곱해야 되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복습을 해오라고. 알겠니?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은 뒷부분은 쉬워요. 막상 해보면.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은